예, 이번 시간에 이제 무단 통치기의 민족운동. 말하자면 1910년대의 민족운동, 독립운동인 거죠, 뭐. 민족운동을 정리해 나가는 건데, 1910년대의 민족운동은요, 일단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해 놓고, 거기 이제 국내 민족운동 있죠? 거기 보시면 비밀결사 줄쳐놓고, 1910년대는 어떤 시대죠? 일제가 민족운동을 철저하게 탄압하는 시대죠? 기본권을 일체 인정하지 않았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일체 부인했잖아. 그러니까 조선인에 의한 언론, 출판은 없애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단체도 만들 수 없었지. 그래서 무슨 형태로 전개되는 게 특징이다. 비밀, 결사, 그 줄.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도 줄쳐놓고 독립전쟁론의 대도와 해외 기지건설운동. 자, 국내에서는 독립운동이 조금 힘들단 말이지. 그래서 해외에 무엇을 건설하는 게 이때 유행이다. 기지. 그래서 그게 독립전쟁론인데, 그게 이제 무슨 계열과 무슨 계열을 합한 거냐면, 계몽운동, 실력양성운동과 의병운동, 무장투쟁을 결합한 형태의 독립운동이야. 그게 독립전쟁론이고, 그 독립전쟁론에 근거해서 해외 기지건설운동이 활발하였습니다. 이게 10년대 상황이다. 그래서 해외 그러한 운동을 했던 대표적인 단체가 어떤 단체가 있었죠? 신민회라는 단체가 있었지?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래서 서간도의 삼원보라든가 밀산부 한흥동 이런 데가 기지로 개척되는 시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의병운동, 계몽운동 두 계열이 합방 전에도 있었죠? 근데 그게 일제시대 또 계속 이어지는 거야. 근데 이제 10년대에는 그 두 운동을 모두 다 탄압을 했다라는 거지. 그리고 의병운동은 합방 바로 직전에 남한 대토벌 사업 이후 국내에서는 위축됐었지? 그러나 10년대 중반까지 지속됐단 말이야. 그래서 1910년대 국내 민족운동 할 때 동그라미 기억. 강기동, 최응원, 정경태 그거 붙여놓으세요. 강기동, 최응원, 정경태. 특히 최응원 별표 쳐놓고 그래서 강기동, 정경태, 최응원 이런 사람들은 10년대 국내에서 무슨 운동을 전개한 사람들이다? 의병운동 이렇게. 자, 여기까지 정리합시다. 1910년대 독립운동의 특징이야. 특히 국내에서는 무슨 형태의 독립운동이 많다? 비밀결사. 왜? 민족운동을 철저하게 탄압했기 때문에. 두 번째, 독립전쟁론에 의거해서 해외 기지건설운동이 전개된 때다. 몇 년대? 10년대. 대표적인 단체가 어떤 단체? 신민회.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지로 건설된 지역이 어디다? 서간도의 삼원보 지역, 밀산부 한흥동. 자, 그 다음에 1910년대 중반까지 의병운동이 전개되었다. 누구는 반드시 기억해? 최응원 정도. 자, 그래서 이러한 운동이 바로 몇 년대 상황이다? 10년대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공화주의하고 복벽주의는 개념만 이해합시다. 이제 나라가 망하고 잃어버렸잖아? 그러면 이제 독립운동을 해서 결국은 나라를 되찾게 된다면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될 거야. 근데 그 세울 때 어떠한 정치체제를 취할 것인가에 두 가지 대립이 있다. 하나는 공화주의. 공화주의는 군주가 없는 나라가 공화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공화주의. 대부분이 공화제야. 그리고 최초의 공화제는 무조건 외워. 최초의 공화주의 선설운동을 했던 단체가 어떤 단체지? 신민회. 반면에 복벽주의는 대한제국의 부활이라고 줄쳐놔. 대한제국의 부활. 그럼 대한제국의 부활을 노리는 노선을 복벽주의 노선이라고 한다. 그러면 대한제국은 군주가 있었던 국가였죠. 군주제였지. 그래서 복벽주의는 군주제를 지향하는 노선이라고 할 수 있다. 자, 대표적인 단체가 있다. 줄쳐놓으세요. 뭐가 있지? 대한독립의금부 민단조합 줄쳐놔. 대한독립의금부 민단조합은 가장 대표적인 무슨 주의 노선이다? 복벽주의 노선이다. 그 정도만. 자, 그리고서 1910년대 독립운동은요. 지역별로 활동했던 단체를 주로 물어봐. 그래서 1910년대에는 무엇을 잘 정리해놔라? 각 지역별로 활동했던 단체들 정리하는 거다. 10년대는. 자, 그래서 국내와 국외로 나눠놓고 그 다음에 국외도 나눠. 국외는 간도 지역 하나, 간도 지역. 그 다음에 연해주 지역, 연해주. 그 다음에 상해 지역, 상해.
그 다음에 미주지역, 미국 등을 중심으로 하는.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10년대는 다른 거 없고 지역과 그 지역에서 활동했던 단체를 고르시오. 아닌 것은 맞는 것은 이렇게만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반드시 그런 식으로 정리해 놓습니다. 먼저 그럼 국내에서 활동했던 단체가 뭐가 있느냐. 대한독립의금부, 대한독립의금부라는 단체하고 그 다음에 대한광복회라는 단체가 제일 중요해. 대한광복회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조선국권회복단, 크게 그게 보는 거야. 조선국권회복단, 송죽회, 조선국민회. 그냥 크게 한번 보는 거. 박스 안에 있는 것들 크게 단체만 한번 읽는 거야. 조선국민회, 뭐, 민단조합, 조선산직장려회 등. 자, 그래서 이런 단체들은, 자, 몇 년대 나와야 돼? 1910년대. 지역은 어디? 국내. 그리고 이 중에서 대한독립의금부라는 단체하고요. 대한광복회라는 단체는 조금 정리해놔. 혹시 만약에 단체를 국적적으로 물어볼 수가 있거든? 근데 단체가 물어보면 국내에선 요 두 개 중에서 하나가 나올 가능성이 제일 많은 거야. 자, 대한독립의금부하고 대한광복회 연필로 줄만 쳐놓으세요. 줄 치세요. 특징. 임병찬 등 전직 의병장 출신 줄. 고종의 비밀 지령 줄. 군대식 줄. 복벽주의 줄. 주요 활동. 국권 반환 요구서 줄. 전국적으로 의병 줄. 자, 그래서 임병찬이 바로 최익현의 제자였단 말이야. 최익현의 제자. 그 을사의병 때 같이 봉기했던 그 최익현의 제자인 임병찬이 고종의 비밀 지령을 받아서 만든 단체가 바로 조선국권회복단. 군대식으로 조직했고 복벽주의는 별표 쳐놔. 복벽주의. 공화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복벽주의 노선. 국권 반환 요구서를 보내기도 했고 전국적으로 의병을 계획하였다. 자, 그 다음에 대한광복회로 갑니다. 원래는 이제 광복단이라는 게 바뀌는 거라는 거지. 자, 대한광복회 줄쳐놔. 박상진, 김좌진. 두 번째, 만주의 지부. 공화제 국가 건설 목표. 군대와 무기 마련 자금 모금 활동. 밑에 만주의 독립군 사관학교 설립 계획.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와 있는 설명을 한번 읽어보고 이 사례지문으로 그대로 나올 수 있는 거야. 이 단체는 일제가 경영하는 광산이나 우편차를 습격, 자금을 모으고 군자금 모금에 부호들의 협력을 요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모금에 협조하지 않은 친일적인 성향이 강한 반민족적인 부호를 처단해서 민족적 각성을 불러일으켰다. 그럼 뭘로 간다? 대한광복회로 가십니다. 그래서 이 두 단체는 계속 비교하면서 하나는 복벽주의지, 하나는 공화주의지. 전국적으로 의병 활동을 계획한 단체가 고종의 비밀 지령을 받아서 활동한 단체가 만주의 지부, 만주의 사관학교 설립 계획, 군대를 조직하고 무기를 구입하기 위한 자금 모금 활동을 구체적으로 한 단체 대한광복회. 그치? 그래서 일본 우편차도 습격하고 친일적인 부호 집에 반에 찾아가. 그래서 돈 내놔. 근데 안 내. 그러면 빵. 그래서 반민족적인 성향의 부호들을 처단, 민족적 각성. 그래서 그렇게 비교해 놓으시면 돼. 그다음에 조선국권회복단은요, 거기 조직에다가 경상도 윤상태, 서상일, 이시영 등 유생들이 시회를 가장하여 조직, 단군 숭배. 그것만 쫓아놓으세요, 그냥. 그다음에 성죽회. 김경희, 황혜서 등 평양 숭실여학교 교사와 졸업생 및 재학생으로 조직한 여성비밀결사조직. 그것만 쫓아놓으세요. 여성비밀결사조직. 그래서 1910년대 국내에서 활약한 단체인데 그 중에서 여성들로 이루어진 단체가 어떤 단체다? 송죽회입니다. 그거 정도만 기억해. 그 다음에 넘기시고 자립단, 뭐 선명단, 조선공민회, 그 다음에 조선산직장려회, 민단조합 이런 단체가 있었다는 거지. 민단조합에다는 복벽주의라고 써놓으세요. 그래서 아까 공화주의 노선과 복벽주의 노선이 있다고 그랬지? 공화제는 군주가 없는 나라고 복벽주의는 군주제를 유지하는 거야. 그래서 이 복벽주의 하면 어떤 단체다? 대한독립의금부하고 민단조합 이렇게.
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외의 민족운동을 봅시다. 이건 지도로도 나올 수 있어. 그래서 거기 626페이지에 거기 지도 나와요. 만주, 연해주, 독립운동 기지 있죠? 그거 한번 보세요, 반드시. 왼쪽에 삼원보라고 있을 거야, 삼원보. 삼원보에다가 색깔로 동그라미 쳐놔. 거기가 서간도의 삼원보야. 서간도의 뭐? 삼원보. 이 지도는요, 10년대만 물어보는 게 아니야. 일제시대 각 지역별로 독립운동을 물어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반드시 색깔로 쳐놔. 그래서 서간도의 뭐? 삼원보 지역이 바로 신민회가 개척한 대표적인 뭐다? 기지입니다. 그래서 서간도의 삼원보 그거 기억하세요. 그거 동그라미 쳐놔. 삼원보. 거기에 이제 박스로 2개로 연결돼 있지? 그래서 이거 반드시 기억해. 이회영, 이동영, 이시영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서간도의 삼원보는 이건 지역 이름이야. 여기에 기지를 개척했다. 어떤 단체와 관련있다? 신민회와 관련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지. 그리고 이제 여기에 설치했던 자치기구가 경학사야, 경학사. 경학사라는 자치기구가 설치되었으며 무관 양성을 위해서 신흥강습소 학교 신흥강습소 이래도 되고 그냥 줄여서 신흥학교 이래도 되고 그래서 경학사 신흥강습소 등이 설치되었습니다. 어디에? 서간도의 삼원보 지역에. 누가 설치한 거야? 단체는 신민회. 대표 인물은 이회영, 이동영, 이시영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리고 신흥강습소는 1910년대 후반에 뭘로 변경된다? 신흥무관학교. 신흥, 본문에 나와있지? 신흥무관학교로. 그래서 이 학교에서 이제 무관이 많이 배출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졸업생들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그거. 그래서 서간도 지역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경학사가 이제 부민단 한족회. 부민단 한족회 이렇게 변경되어 나간다. 부민단 한족회 이렇게 족회 등으로.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어느 지역에 있는 거야? 서간도 지역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도로 또 가셔가지고 지도로 그 위에 두만강 쪽으로 가면 도시가 여러 군데 나오지. 용정, 연길 뭐 이런데. 자, 그래서 그 자체에다 동그라미 쳐놔. 두만강 지역으로.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좀 이렇게 돼가지고 서간도의 사범번은 여기 있었죠? 여기에 도시가 이렇게 많이 있지? 여기다 동그라미 쳐놔. 여기 북간도란 말이야. 그래서 합쳐서 간도인데, 간도가 압록강과 두만강 맞은편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여기가 조선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인데, 특히 여기가 조선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야. 북간도 지역. 북간도 지역. 그래서 그거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북간도 지역에 뭐다? 대종교와 관련되어 있는 단체가 있어. 거기 학교는 그냥 읽어보고, 서전서숙 명동학교가 여기 있었고, 중강단. 어떤 단체? 중강단이라는 단체가 있다겠다. 중강단이라는 단체도 기억해. 중강단. 북간도의 중강단. 이 단체는 주로 대종교도가 중심이 되어서 만든 단체야. 대종교가 만들어진 단체야. 대종교. 자,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활동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열되는 경학사, 강습소, 신흥무관학교, 부민단, 한족회, 중강단, 여기 있는 학교, 서전서숙, 명동학교, 요런 단체들은 다 어느 지역으로 간다? 간도로 간다. 근데 좀 나눠놓은 거지. 서간도의 삼원보하고 북간도 이런 식으로. 특히 신민회가 해외 기지로 개척한 지역이 어디다? 서간도의 삼원보. 그래서 반드시 지도로도 확인하시고. 나중에 일제시대 때 한번 들어보셨죠?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이런 게 나오거든. 그게 바로 북간도 지역에서 일어났던 거야. 그래서 청산리나 봉오동 전투 물어볼 때도 그 지도를 주고서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확인하고 어쨌든 색깔로 줄 쳐놓으세요. 동그라미 이렇게 해놔. 자, 그래서 이제 간도 지역에 대해서 10년대 이런 단체들이 활동했다. 그래서 그러나 결론은 10년대는 지역과 단체만 나와야 된다고. 이게 이제 국내로 가거나 연해주 다른 데로 가면 안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간다? 북만주, 밀산부, 한흥동 있죠? 그거는 거기 위에 보면, 거기 아까 지도 이렇게 있었지? 이렇게 해서 여기를, 북간도 지역 여기 동그라미 쳐놨지?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점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죠? 여기 보면 한흥동이라고 있지? 그래서 한흥동에다 동그라미 쳐놔. 한흥동. 여기가 이제 밀산부, 한흥동이야. 밀산부, 한흥동. 북만주 지역이라고 한다.
이거 간도도 만주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남만주 지역이야. 그 다음에 북만주 지역은 뭐다? 밀산부 한흥동. 여기도 기지로 개척된 곳이야. 그래서 밀산부 한흥동. 그게 바로 만주하고 연해주로 넘어가는 접경지대. 소만 접경지대. 밀산부 한흥동. 그것만 해.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자, 그래서 한흥동하고 서관도의 삼원보 두 개를 눈으로 봐. 한흥동하고 서관도의 삼원보. 그게 바로 뭐다? 해외 기지로 개척된 동네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연해주로 간다. 연해주는 이 땅이야, 이 땅.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점선으로 올라간 이 영역 있죠, 이 영역. 거기 지도에서. 그 영역이 바로 뭐다? 연해주 지방이다. 연해주는 러시아형이야. 러시아 영토. 그래서 연해주. 그래서 여기에도 조선인들이 많이 거주했다. 하면서, 이제, 단체를 써놔. 자, 줄 쳐놓으세요. 13도 이군. 신안촌. 특히 연해주의 단체가 얘로 잘 나오거든? 그래서 한번 크게 읽어. 신안촌, 13도 의군, 성명회, 권업회, 대한광복군 정부, 이제 이게 근데 뭘로 가냐면, 전노 한족회 중앙총회, 전노는 러시아란 뜻이거든? 전노 한족회 중앙총회, 그 다음에 뭐 한인사회당, 대한국민의회, 이런 단체 한번 크게 읽었죠? 이런 단체들은 어디서 활약했던 단체다? 러시아령인 연해주에서 활동했던 단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얘로 잘 나온다고. 근데 그 중에서 조금 의미 있고 중요한 단체들이 이런 단체들이야. 대한광복군 정부라든가, 한인사회당이라든가, 대한국민의회. 이런 단체들은 반드시 좀 기억하세요. 요건 어디? 연해주로 가야 돼. 그리고 대한광복군 정부로 가. 연필로 줄 쳐놓으세요. 대한광복군 정부는 의미가 뭐야? 최초의 정부 형태. 이상설 이동희 이렇게 해놓고 최초의 정부 형태. 줄 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임시정부 수립의 길.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러시아 정부와 일본이 공동 방위체제를 구축하게 되면서 러시아의 탄압으로 해체. 자, 그래서 대한광복군 정부의 특징이 뭐다? 이상설, 이동희 등이 연해주에서 조직한 최초의 정부 형태의 단체로서 임시정부 수립의 기초를 놨단 말이야.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러시아 탄압으로 해체,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해체해서 그게 간 게 전노 한족회 중앙총회거든? 전노 한족회 중앙총회도 정부 형태를 띄었다. 무슨 말이냐면, 대한광복군 정부가 바로 단순한 단체가 아니라 정부 형태를 띈 단체야. 그게 바로 뭘로 가느냐면, 전노 한족회 중앙총회로 가는 거야. 그리고 또 요게 뭘로 가는 거냐면, 대한국민의회로 가는 거야. 그리고 대한국민의회 별표. 2번, 연해주 지역의 임시정부 역할 줄. 그래서 연해주 정부를 대표하는 임시정부 역할을 했던 단체가 뭐다? 대한국민의회. 대통령의 손병희, 부통령의 박영용, 국무총리의 이승만을 추대. 파리 강화회의 윤회 고창일 등 파견. 거줄. 동그라미 3번. 3.1운동 이후 임시정부 통합운동이 일어나자 이에 참여. 그것을 쳐놓으세요. 자, 그래서 3.1운동이 이제 일어날 텐데, 3.1운동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하는데 관여했던 단체가 바로 이 연해주 지방의 뭐다? 대한국민의회라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줄쳐놓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연해주 지방의 주요 단체. 그 다음에 한인사회당. 자, 한인사회당도 의미가 있는데, 1918년 이동희 반드시 줬잖아. 이동희는 별표 쳐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연해주 지방이 여러 사람이 나오지만, 이 사람은 기억하세요. 특히 이동희. 연해주에서 활동했던 대표 사람이 이동희야. 이동희는요, 거기다 무장투쟁론자라야. 무장투쟁이라고 써놓고 사회주의자. 그래서 이동희는 일제시대 때 인물 문제로도 많이 나온단 말이야. 이동희는 원래 신민의 회원이기도 했어, 이 사람도. 신민의 회원. 그 다음에 주로 어디에서 망명해서 활약했다? 연해주. 그래서 지금 이 단체들과 다 관련이 있어,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 무슨 투쟁을 주로 했냐면 무장투쟁이야. 그 다음에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을 만든 사람이야. 그게 바로 한인 사회당이야. 하바로브스크에서. 그래서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 한인 사회당. 그래서
여러 개의 단체가 예를 잘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요 세 개, 대한광복군정부, 한인사회당, 대한국민회, 이런 단체는 좀 신경 써서 읽으시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간다? 상해. 자, 상해는 뭐 두 단체가 나왔으니까 두 단체만 기억하세요. 동제사. 이 단체 말고도 또 많겠지. 근데 두 개는 확실하게 기억해. 동제사하고 뭐? 신한청년당이라는 단체. 신한청년당이라는 단체. 그래서 동제사하고 신한청년당은 어디? 상해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단체. 특히 이 신한청년당. 신한청년당은 거기다가 파리강화회의에 회의에 누구를 대표로 파견했다? 그 사람 알아두세요.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한 사람, 단체다. 그래서 신한청년당. 그래서 두 개 하면 상해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으로 갑니다. 자, 미국인데 미국은 하와이와 본토가 나눠져 있었다. 자, 하와이 지역은 거기 보시면 신민의 한인합성협회 연필로 살짝 줄쳐놓고, 본토에서는 공의협회 이런 단체들이 있었다. 그래서 신민의 한인합성협회, 공의협회. 자, 이거는 어느 지역? 미국 지역에 있었다라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이 하와이 지역과 본토 지역이 여러 단체가 통합이 돼서 하나의 통합단체가 나온단 말이야. 그거 기억해. 뭐야? 대한인국민회. 그래서 이거 통합단체야. 대한인국민회. 그거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 두 지역의 여러 단체가 통합해야 되는 계기가 뭐냐? 전명훈 장인환 의거를 계기로, 1908년에 전명훈 장인환 의거를 계기로 하와이 지역과 본토 지역의 여러 단체가 하나로 통합이 됐다. 그래서 대한인국민회. 그거 기억하세요, 반드시. 그래서 이거는 미국으로 가야 되는 거야. 대한인국민회. 그 다음에 또 한 단체가 있어. 흥사단. 반드시. 흥사단이란 단체도 누가? 안창호가 샌프란시스코에서 흥사단이라는 걸 조직했습니다. 흥사단. 그거 기억해. 흥사단. 자, 그래서 대충 요 정도야. 그래서 지금 뭐 하신 거야? 10년대는 좀 이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문제가 나오면 독립운동은 다른 게 나오는 게 아니야. 뭐냐면, 지역과 그 지역별로 활동했던 단체들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별로 단체를 쭉 몇 가지를 써놓고, 이런 단체를 중심으로 좀 보시란 말이야. 국내에서는 대한독립의금부, 대한광복회를 더 중점적으로. 간도는 서간도의 삼원보, 이거 반드시 알아놔야지. 경학사 신흥강습소. 그 다음에 북간도에는 중강단을 중심으로. 연해주는 얘가 잘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대한광복군정부, 한인사회당, 대한국민회를 중심으로. 상해는 크게 두 개 정도 나왔으니까 두 개는 다 동제사하고 신한청년당. 미국도 두 개밖에 없잖아. 대한인국민회, 흥사단. 물론 다른 단체가 나오기도 해, 요새는. 그런데 요거 두 개는 확실하게 기억하시라고 그러니까. 자, 이게 이걸 막 섞여낸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간도 지역의 독립운동 이렇게 물어보고서 이 지역에서 활동했던 단체를 모두 고르시오. 이런 식의 문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지역별로 단체를 나눠놓는 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하시고,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단체를 정리해 놓는 거야. 그리고 이 단체가 활동하던 시기가 몇 년대야? 1910년대. 무단통치기 이때는 국내에서의 민족운동은 철저하게 일제가 탄압하는 데다. 그래서 어렵다. 그런데 그러한 강력한 무단통치, 강압적인 통치 하에서도 거의 전 계층이 참여한 거적적인 민족운동이 일어나더라는 거지. 그게 이제 무단통치기 때에 일어난 최대의 민족운동. 이게 일제시대 최대의 민족운동이라고 할 수 있지. 3.1운동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는 거야. 이건 단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630쪽으로 가서 제2절 3.1운동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다 책에 있는 거니까 따로 쓸 필요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자, 뭐에 대해서 한다? 이제 3.1운동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운동은 정확하게 정리해 놔야 돼. 이게 일어나게 되는 배경이 뭐가 있느냐? 자, 3.1운동은요, 이게 배경이 되는 거야. 1910년대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거든? 1차 세계대전. 1914년부터 1918년, 그 책에도 있죠? 1918년까지. 요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거든?
그리고 이제 18년에 전쟁이 끝났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이 승리를 한 거야. 이때 패전국은 독일이야. 그것만 기억하세요, 그냥. 그리고서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무슨 회의가 열린 거냐면 파리 강화회의가 열린 거야. 그래서 아까 10년대 단체 정리할 때도 파리 강화회의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 파리 강화회의가. 이게 1919년부터 연초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건데 이게 1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개최된 회담이란 말이야. 그래서 파리 강화회의가 개최되는데 그 파리 강화회의 1차 세계대전 이후 파리 강화회의에서 미국 이때 전쟁을 주도적으로 승리로 이끌었던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외치더라고. 민족 자결주의, 민족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파리 강화회의에서 패전국 독일의 식민지를 해방시켜주는 논리로 민족 자결주의를 외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자극받아서 일어나는 결론, 여기에서 자극받아서 일어나는 운동이 3.1운동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때가 바로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다고 생각한 거야, 이 당시에.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그래서 세계적으로 조선의 독립 열망을 알리기 위해서 평화적인 만세 시위를 계획하게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3.1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해외에서부터 어떻게, 독립운동이 활성화되는 거라고. 그래서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해서 조선의 독립을 호소하는 일도 있었다. 그래서 대표적이 아까 하나 정도 외우세요, 반드시. 신한 청년당이 가장 대표적이었지? 신한 청년당. 김규식을 파견해서, 맞지? 그리고 이것에 자극받아서 또 만주에서 먼저 독립운동이 나와. 독립선언문이 낭독이 돼. 만주에서. 그게 바로 대한독립선언서야. 대한독립선언서가 낭독이 된다. 대한독립선언서. 책에 다 있어요. 이게 1918년이야. 그걸 무오년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걸 무오독립선언이라고 해. 이건 어디? 만주에서. 어느 종교가 주축이 되었을까? 만주면 대종교. 민족대표 39인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3.1운동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일본 동경 유학생 등을 중심으로 28 독립선언이 나온다. 28 독립선언이 이게 가장 직접적으로 3.1운동의 배경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3.1운동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이야. 1차 세계대전, 파리 강화회의, 민족 자결주의, 대표 파견, 대한독립선언서, 무오독립선언, 만주, 일본 28 독립선언,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운동의 배경이다? 3.1운동의 배경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국내에 있는 민족 지도자들이 평화적인 만세 시위를 계획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준비 과정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배경했습니다. 자, 그래서 계획했다. 그래서 이 만세 시위를 누가 계획했냐면 맨 처음에 주도적으로 한 애들이 바로 민족대표라는 종교계 지도자들이야. 종교계 지도자들. 얘네들이 무엇을 형성했냐면 민족대표를 형성하는 거지. 민족대표 33인을 형성했는데 요 민족대표 33인이 바로 주로 종교계 인물들로 이루어져 있던 거야. 그래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종교가 천도교야. 천도교. 그 다음에 개신교. 그 다음에 불교계 인물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3.1운동은 누가 맨 처음에 계획을 했다? 종교계 지도자들이 주로 주도했다, 맨 처음에. 민족대표 33인으로 여겨지는 애들이 이 운동을 계획한 것이다. 천도교, 개신교, 불교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여기에 누가 가담을 한다? 학생들이 가담을 한다, 이렇게. 그리고서 이제 독립기념식을 거행할 것을 계획을 했거든? 근데 그 날짜를 이 당시에 이제 고종이 돌아가셔. 1919년 연초에 원인 모르게 돌아가신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이때 고종이 일본에서 독살됐다라는 고종 독살설이 유포되어서 민족 감정도 사실 조금 안 좋을 때야. 그리고 이때 이제 고종의 국장이 장례식 국장이 예정돼 있었던 때다. 그래서 고종의 국장을 계기로 이제 이 운동을
실제적으로 계획하게 된다. 고종의 국장을 계기로. 그래서 독립기념식은 고종의 국장을 계기로 D-Day를 정했으며, 독립기념식 할 때, 이제 독립선언서를 낭독해야 되거든? 그게 바로 기미독립선언서라고 하는 거야. 3.1운동화는 기미독립선언서야. 28독립선언은 일본에서 나온 거고, 대한독립선언서는 만주에서 나온 거고, 기미독립선언서를 작성하게 된다. 누구로 하여금? 최남선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했어. 그리고 여기에 이제 민족대표가 사인을 한 거지. 기미독립선언서에. 그리고서 이제 독립기념식은 3월 1일로 정했어. 고종의 국장이 3월 3일이지만 이틀 앞인 3월 1일로. 그 다음에 독립기념식 거행할 맨 처음에 장소를 탑골공원으로 정했다. 탑골공원. 파고다공원이라고 서울에 있죠. 탑골공원. 옛날에는 파고다공원인데 지금은 탑골공원으로 돼 있어. 탑골공원.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준비를 한 거야. 그리고 이제 기미독립선언서 맨 마지막에 공약 3장이라는 거 있죠. 공약 3장. 그것도 그런 것들 다 사려주면 나올 수 있는 거야. 공약 3장인데, 공약 3장도 이거 3.1운동 관련인데, 누구로 하여금? 한영훈이라고 일단 알아주십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이제 계획을 딱 짠 거야. 이렇게. 그런데 이제, 당일날 와서, 당일날 왔는데, 그 3.1운동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민족대표들이 다른 사람한테 알리지 않고 요 민족대표들이 사전에 미리 한번 모였대. 모여가지고 어떻게 국립기념식 장소를 바꿔. 그래서 원래는 탑골공원에서 거행될 예정이었지만 민족대표는 어디로 바꾼다? 태화관이라는 음식점으로 바꿔. 근데 이제 자기네들만 알고 다른 사람들, 학생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알리질 않은 거야. 그래서 선거 당일이 아니라 3.1운동이 일어날 그 당시에는 독립기념식을 두 군데에서 나눠서 하는 거야. 학생 등을 중심으로 하는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탑골공원에서 하고, 민족대표는 어디서 한다? 태화관에서 한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3월 1일 날 기념식을 하고서 만세 시위가 어떻게 확산되어 나갔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세운동, 3.1운동의 전개 과정, 단계가 있어, 단계. 단계를 3단계로 나눠서 시험 문제를 물어본다. 그래서 단계별 특징을 정리해놔.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다? 633페이지에 양가로 3번 있지? 그거 별표 쳐놓고. 자, 첫 번째, 1단계. 1단계는 무슨 단계라고 한다? 점화 단계다, 점화 단계. 점화. 그래서 이 운동을 맨 처음에 계획해서 독립운동, 만세운동에 불을 붙이는 단계까지. 초반 준비 기간이겠지? 그래서 점화 단계라고 한다. 이 점화 단계는 누가 주도했다? 민족대표 33인, 민족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도한 단계라고 보는 거야, 주로. 민족대표 33인이 이 만세운동을 계획하고 독립선언서 작성하고 준비하는 과정. 그래서 만세 시위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전까지. 이렇게 3년. 근데 이제 민족대표 33인은 아까 무슨 계라고 그랬지, 주로? 종교계라고 그랬지, 종교계. 그런데 이제 얘네들은 이 운동은 맨 처음에는 무엇을 계획한 거야? 평화적이야. 비폭력이야, 비폭력. 평화적인 만세 시위를 계획한 거지, 이들은 처음부터 무장투쟁을 계획한 것은 아니라고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평화적인 만세 시위를 계획한 것이다. 다만 이들의 생각은 우리 조선인들의 독립 열망이 이만큼 크다라는 것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거. 파리 강화에서 지금 식민지 국가가 해방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 알리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평화적인 만세 시위를 계획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태화관에서 독립기념식을 했다고 했지, 이들은. 그리고 경찰의 연행대가 바로. 그래서 이 민족대표의 역할이라는 것은 초기 점화 단계에서만 좀 역할을 한 거지, 이 이후에 만세 시위가 확산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지, 결론은. 자, 그러면 점화 단계에서 이 운동이 끝나느냐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지. D-Day를 통해서 점화가 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만세 시위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초기에는 어디를 중심으로 확산됐냐면 도시를 중심으로 확산되어 나갔다. 도시를 중심으로 확산되어 나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D-Day를 계기로 전국의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만세 시위가 확대되어 나가더라는 거지. 이 과정에서 이제 누구도 참여하는 거야. 교사, 청년, 학생, 지식인층, 도시 근로자,
상인들 등이 참여하게 되면서 점차 어디로? 도시를 중심으로 확산되어 나가더라는 거지. 그런데 또 이 시위가 여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 3단계 만세운동이 어디로까지 확산되어 나가더라? 농촌으로까지, 농촌 방방곡곡으로까지 확산되어 나가더라는 거지. 그래서 점화 단계를 거쳐서 도시로 만세운동이 확산되어 가고 더 농촌의 곳곳까지 확산되어 나갔다. 여기에는 적극적으로 누가 가담했을까? 농민들도 여기에 가담한 거지.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 운동은 소수의 민족 대표들이 주도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거 거기서 끝났으면 거족적인 민족운동이라고 하지 않는 거지. 점차 어떻게 교사, 학생, 청년, 지식인층, 근로자, 상인, 그 다음에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민들까지 참여하면서 소수의 친일분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계층이 참여한 거족적인 민족운동으로 확대되어 나간 거지. 그리고 자, 국내에서만 이 운동이 일어났다? 아니다. 해외까지도 확산되어 나갔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일제시대 최대의 민족운동이 바로 뭐다? 3.1운동이다. 자, 그런데 이 운동은 점차 이제 맨 처음에는 평화적인 만세 시위를 계획했는데 일본이 당황했단 말이야. 그래서 경찰, 관리, 군대를 총동원 해서 아주 무자비한 탄압을 했단 말이야. 무자비한 탄압이 가해진다. 만행을 저지르는 거지. 그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제암리 학살 사건이야. 제암리 학살 사건. 그러니까 제암리라는 동네에 청년들, 남자들을 다 제암리 교회에 모아놓고 문을 잠가버리고 거기다 불을 질러버린 거야. 그래서 아주 몰살시켜버린 거지. 자, 그래서 그걸 비롯한 아주 무자비한 탄압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끝까지 평화적인 만세 시위로 저항하지는 않는다는 거지. 폭력으로 저항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운동이 맨 처음부터 그렇게 폭력 저항을 계획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지. 폭력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 그 저항에 대한, 그 무자비한 탄압에 대한 폭력 저항인 거지.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정리해 놓으십시오. 자, 그래서 뭘 하신 거야, 지금?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그 다음에 전개 과정,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뭘 본다? 결과를 본다. 영향, 이렇게. 자, 결과, 자, 어디로 가십니다? 634페이지, 3.1운동의 의의로 가시는 거야. 일본의 국제적 지위. 이건 무슨 소리냐? 3.1운동은 결국은 독립운동이야. 독립운동이야. 근데 독립은 하지 못했다. 3.1운동은 실패했다, 일단은. 외형적으로는 실패했어. 왜? 독립하지 못했으니까. 근데 그 실패한 원인이 하나가 좀 있는 거야. 뭐냐면, 이때 일본의 국제적 지위란,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 반드시. 거기 본문에도 나와있죠? 1차 세계대전 때는 일본은요, 어디에 속해 있었냐면, 미국과 함께 연합국 쪽에 속해 있었어. 미국과 함께 연합국 쪽에 속해 있었어. 그래서 일본은 1차 세계대전 때는 패전국이다, 승전국이다. 승전국이라고, 승전국.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라 패전국이 되는 거지, 일본이. 1차 세계대전 때는 미국과 함께 연합국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승전국의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문제가 된다고. 이 3.1운동의 배경이 된 게 바로 뭐야? 민족자결주의란 말이야. 민족자결주의. 이건 뭐다? 패전국 독일의 식민지에만 적용되는 논리였다는 거야. 그것도 반드시 알아두세요. 미국 대통령이 주장한 민족자결주의는 패전국 독일의 식민지에만 적용되는 논리였지. 그래서 패전국 독일이 차지하고 있었던 식민지만 해방시켜줬단 말이야. 이 당시에 연합국 승전국이 갖고 있었던 식민지는 해방시켜주지 않았단 말이야. 이때. 근데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의 지금 식민지야? 승전국인 일본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승전국의 지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주장한 민족자결주의가 조선에는 적용될 리가 없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일본이 승전국 지위에 있었던 것이 바로 뭐야? 이 운동이 독립에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독립에 실패했다고 해서 3.1운동이 아무런 역사적 의의가 없는 무의미한 운동이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무슨 운동이야? 이게 거족적인 민족운동으로 확대된 거지. 소수의 친일파를 제외한 거의 모든 계층이 참여한 거족적 민족운동으로 확대된 거야.
그래서 사회 전 계층의 독립에 대한 인식을 각성시키는데 영향을 미친 거야. 그리고 외형적으로도 일본이 더 이상 무단 통치를 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강압적으로 통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족적인 민족운동이 일어났어. 그래서 통치 방식을 바꾸는 거야. 기만적인 유화 정책으로. 기만적인 유화 정책으로 일본이 통치 방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된 사건이야. 그럼 기만적인 유화 정책이 뭘까요? 그게 바로 문화 통치야, 문화 통치. 그래서 일본이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 강압적인 통치에서 기만적인 유화 정책으로 바꾸는 게 계기가 된 사건이 뭐다? 3.1운동이다. 그 다음에 3.1운동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공화제 정부, 우리나라 최초의 공화제 정부가 수립되는데 영향을 미친 사건이야.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공화제가 아니라 군주국가였죠, 군주국가. 대한제국 때까지 그랬지. 그리고 대한제국이 망한 거잖아, 지금. 그런데 이제 전 조선을 대표하는, 정부가 3.1운동 이후에 설립된다고. 그래서 그게 뭐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다. 대한민국. 그래서 그것도 반드시 추천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정부야? 우리나라 최초의 공화제 정부다.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미친 사건 하면 뭐야? 3.1운동이다.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독립운동을 더욱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주도하기 위한 거지. 구심점으로서 역할하기 위해서인 거지. 그리고 지금 독립에 실패했지만 그럼 그 이후에 3.1운동 이후에 독립이 실패했어. 좌절이야, 좌절. 그러면서 독립운동을 안 한다? 그게 아니야. 일부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런데 독립운동이 더욱더 확산된다. 독립운동이 활성화되는 거야. 그래서 독립운동의 분수령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3.1운동 이후에는 독립운동이 침체되어 나갔다. 이러면 안 돼, 절대로. 독립운동이 더욱더 활성화된다. 그거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그래서 이제 대내적으로 미친 영향이야. 그 다음에 이 운동은요, 해외까지도 영향을 미쳤어. 이 당시 우리와 비슷한 식민지 국가에 있었던 나라들, 그런 나라들, 세계 약소국가에서 3.1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민족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난다.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인도 비폭력 무저항운동, 그 다음에 중국의 5.4운동, 그 정도는 줄쳐놓으세요. 그게 맨 마지막에 있는 거지. 세계 약소 민족 국가들의 민족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가장 대표적인 뭐다? 중국의 5.4운동과 인도의 비폭력 무저항운동, 그거 반드시. 그래서 이 운동들은 어디에 영향을 받아서 일어나는 거야? 3.1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자, 여기까지. 그래서 3.1운동은 단독으로 나올 운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으시란 말이야. 배경, 전개 과정, 그 다음에 영향,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무단 통치기의 민족운동을 정리하는 거야. 결론. 무단 통치기는 지역별로 단체를 정리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3.1운동을 하나 정리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3.1운동의 결과. 3.1운동은 일제 통치 방식의 전환을 가지고 된다. 문화 통치. 그게 기만적인 유화 정책이라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초의 공화제 정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미친 사건이야. 이후 독립운동이 더욱더 활성화되는데 영향을 미친 사건이야. 그 다음에 해외 세계 약소 민족 국가들의 민족운동에 영향을 미쳤어. 대표적인 게 중국의 5.4운동과 인도의 비폭력 무저항운동 등에 영향을 미친 사건이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십시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무단 통치기를 정리해 드린 거고, 근데 다음 시간에 이제 문화 통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